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요즘 세대를 불문하고 자기계발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출간되는 책도 그런 류의 책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담비와도 같은 소설책이 출간돼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생으로 2020년 동양일보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이수연 작가의 첫 단편집으로 총 4편의 소설이 실린 유리젠가라는 작품입니다. 출판사 메이킹북스에서 펴냈으며 오늘은 총 4편 중 시체놀이라는 작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곱게 빗어 하나로 묶은 머리와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왜 나에겐 주어지지 않는 건지, 남들만큼 뛰어날 수는 없었던 건지,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한숨으로 얼룩진 하루를 술로 마무리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덧 취업시장에 뛰어든 지 딱 3년째가 되더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끄끄대며 울음을 삼켰다. 내 안의 색과 형태는 차츰 사라져만 갔다.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태롭게 쌓아올린 유리젠가가 마음속에 가득 들어찼고 금방이라도 내 존재 자체가 와장창 무너질 것 같았다. 그만큼 우울의 농도는 짙어졌다. 한 달 월세가 25만 원인 고시원에 누운 뒤 팔을 쭉 뻗으면 손에 천장이 닿았다. 이 천장의 높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만나게 될, 도달하게 될 최대한의 가능성인 것만 같았다. 바람 한 줌,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고시원 한쪽에 모로 누워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신이 빚고 나서 잊어버린 아주 작고 까만 찰흙 인형이 아닐까. 번쩍번쩍 빛나는 색색의 점토에 시선을 뺏겨 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조차 잊고 돌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끓여 놓으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를 무심한 표정으로 한 숟갈 뜨며 난 그렇게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께 손을 빌리는 것이 미안해진 나는 집 앞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기마다 빌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 공돈처럼 빌려 쓴 돈들은 연체 이자를 포함해 나를 압박해왔다. 편의점 주인 아저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과 음료수를 선심쓰듯 넘겨주며 나를 알차게 부려먹었다. 최근 변경된 방침상 행사 상품은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업체에서 결정한 일이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나를 향해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부렸다. 어떤 도시락이 맛있냐고 물어 내 입맛에 맞는 도시락을 추천했다가 더럽게 맛없다며 욕을 먹기도 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현금 인출기가 말썽을 부려도 나를 향해 눈을 흘겼다. 나는 단지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나마 이 극한 알바 자리라도 지켜야 했다. 그러던 내게 시체 연기 제의가 들어왔다.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침대 위에서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TV 촬영이었다. 장면이 마무리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들을 얻어먹으며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지겨웠다. 아무리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그 냉기와 헛헛함은 위장에 남아 속을 쓰리게 만들었다.
속은 늘 더부룩했고 얹힌 듯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나라는 상품은 이미 신선도와 활기를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진열대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슬쩍 내려놓는 삼각김밥처럼 면접관들 역시 내 지원서를 슬쩍 훑어보고 실망한 뒤 내려놓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미치자 우울해졌다. 제의를 받은 뒤 나는 미련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시간에 편의점이란 작은 공간에 박혀 상품만을 진열하는 것도 싫었다. 그렇게 나는 편의점을 떠나 방송국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었다. 망자가 된 나는 축 늘어진 팔 하나로 세상과 작별을 하는 중이다. 감독의 지시대로 나는 네일 아트를 했고 반짝이는 반지를 꼈다. 세련된 팔찌를 착용함으로 부유한 집안의 젊은 여자였음을 팔로 연기하고 있다. 단순히 배역일 뿐이지만 시체 연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 부유한 여자였다면 어떨까? 돈만 있다면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라면 죽지 않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텐데. 일어나지도 않을 현실을 가정하며 부자 여자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 새삼 편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누워있기만 해도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일 줄이야. 얼마 전 면접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이름은 없어도 튼실한 기반의 중견기업이었다. 이곳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간만에 온 면접 기회라 꼭 붙잡고 싶었다. 손과 다리가 달달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까탈스러운 표정을 한 면접관을 당당하게 바라보며 답변을 이어갔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열띤 나의 모습을 본 면접관은 안경을 고쳐 쓴 뒤 자기소개서를 찬찬히 읽어보았다. 인상 깊네요. 패기가 아주 좋아요. 찔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거쳐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합격 글자를 봐야 했던가. 면접관은 나에게 몇 마디를 더 물어보았다. 징조가 좋았다. 이내 내 옆자리 지원자에게도 예의상 몇 개의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면접장에서 나오는 길. 후련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토록 최선을 다했건만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이 없겠지. 미래에 대한 기대조차 없으니까. 시체 연기를 하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쯤 길냥이 깜순이가 편의점 문 앞을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정리할 타임이 되면 영리한 깜순이는 기다렸다는 듯 문 앞에 얼굴을 비추고 도시락을 얻어먹었다. 따박따박 시간을 맞춰오는 도둑고양이의 영민함에 감복한 나는 아낌없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나누어주며 버려진 짐승의 똑똑함을 칭찬해주곤 했다. 녀석은 보통 영리한 것이 아니어서 이곳에서의 식사가 끝나면 맞은편 편의점으로 이동해 간식을 얻어먹는다. 동네의 편의점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당당하게 식사를 챙겨 먹는 귀여운 길냥이다. 녀석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다. 감독은 바로 내 행동에 못마땅함을 표했다. 시체, 가만히 있어야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시체? 나는 고개를 주걱거림으로 말귀를 알아들었음을 표했다. 죽은 사람이 왜 꿈틀대요? 감독은 언성을 높였다.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는데도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시 시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가만히 누워있기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내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별 볼 일 없는 시체의 부활에 사람들은 시큰둥했다. 나는 의상을 갈아입고 협찬받은 액세서리를 손에서 뺐다. 그때 누군가 내게로 다가오더니 단역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며 시체 전문 배우가 필요하던 참인데 관심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명함을 내밀었다. 체구가 아담한 사이즈라 화면에 담기 좋은 시체의 몸집이라고 했다. 생각보다 드라마나 영화에 죽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배우들은 꺼림칙한 장면을 찍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체 역할 전문 배우가 필요하던 참이라며 오늘 연기가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어쩌면 완벽했을 수도 있다. 나는 늘 집에서 시체 놀이를 했으므로 시체 역할이 매우 적합했을지도 모르나 시체 연기가 좋았다는 말은 어쩐지 반갑지 않았다. 시체 놀이가 지겨운 내가 결국 선택한 일이 시체 연기라는 것은 퍽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 생각했다. 국문학에서도 문해창작을 세부 전공한 나를 대형 출판사에서 반겨주리라 생각했지만 출판사마다 줄도산하는 판국이었고 비인기학과로 전락해버린 국문과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공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광고기획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으나 그곳은 광고 홍보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꽉 잡고 있었고 그렇다고 글 쓰는 사람으로 대성할 만큼의 필력도 갖추지 못한 나는 결국 이렇게 시체 연기로 삶의 열정을 대신하고 있다. 노련한 분장사의 솜씨 덕분에 생기를 잃은 시체로 분장을 마치자 나는 정말 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승의 사람이 아닌 저승의 사람을 연기하는 일이니 딴 사람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연기자들은 대본대로 각자의 위치를 찾아 나섰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세트장으로 이동되었다. 나는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것, 천을 열어젖혔을 때는 잠깐 숨을 참아주어야 한다는 것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흰 천을 거두어냈을 때 가슴 위로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카메라 앵글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 내 몸이 모두 담길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도 같다. 그러나 촬영 후 받을 돈을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다. 나는 죽은 사람으로 완벽한 연기를 했고 두둑한 일당의 목욕비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었다. 간이 샤워실에서 간단하게 몸을 씻었다. 거무죽죽한 물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꼼꼼하게 바른 전신크림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힘을 주어 박박 닦으니 거무튀튀한 색 밑에 있던 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오늘 시체 연기를 한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니 구석구석 씻을 수도 없었다. 나는 소지품을 챙겨 촬영장을 빠져나왔다. 주인공들의 야외 촬영이 한참 진행 중이다. 여러 연기자들의 뒷받침 속에 저들은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화면에 비춰지겠지. 나도 모르게 폭 한숨이 빠져나왔다. 누구나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그들이 주연 배우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조연 배우와 보조 출연자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존재한다. 편의점을 그만두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것은 길냥이 깜순이였다. 내가 편의점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한들 누구도 나의 안부는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길냥이 깜순이만이 나를 궁금해할 거란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를 미안함이 밀려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깜순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아니더라도 깜순이를 챙길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안심되는 일이었다. 우리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깜순이는 먹이를 구할 수 있고 깜순이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 행적을 수소문할 거란 생각이 드니 그나마 마음의 짐이 가벼웠다. 오늘은 깜순이의 스케줄에 맞추어 잠깐 만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중에 넉넉하게 돈이 생겼으니 유통기한이 넉넉한 신선한 도시락 하나쯤은 나를 위해 사 먹어도 될 것 같다. 집에 돌아와 다시 죽음의 색을 지우기 위해 씻었다. 산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오래오래 비누질을 했다. 죽지 않은 피부는 죽음의 색을 벗겨내자 다시금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씻고 나니 목도 마르고 허기가 졌다. 시간을 확인하니 서두르면 깜순이를 만날 수 있겠다 싶었다. 나는 대충 머리카락의 물기를 털어내고 외투를 찾아 걸쳤다. 편의점에 다다르자 멀리 깜순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깜순이를 불렀다. 깜순이도 익숙한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갸릉갸릉 울어대며 반갑게 내 쪽을 향해 걷는다. 여기저기 다니며 잘 얻어먹었는지 제법 통통하다. 야이지 않은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나는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깜순이를 한참 쓰다듬어 주었다. 나를 위한 도시락 만찬과 함께 깜순이를 위한 맛있는 참치캔 하나와 추류도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둘만의 푸짐한 만찬을 즐겼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이제 편의점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끔 너를 보기 위해 편의점에 들를 거라고 약속했다. 깜순이는 알아들은 척 눈을 맞추고 갸릉갸릉 울어댔다. 깜순이는 내 쪽으로 좀 더 다가와 팔에 얼굴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했다.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죽은 척 시체로 살아가는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건 깜순이뿐이구나. 작은 생명체에게서 전해지는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내일 2시 메디컬 드라마 연속 촬영, 얼굴 노출 없는 시체 연기. 단문의 문자가 정손되었다. 나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고 내일 연기를 위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간다. 가수는 이별 노래를 부르면 노랫말처럼 헤어진다고 한다. 연기자는 죽는 연기를 많이 하면 정말로 빨리 죽는다고 하고 영화배우는 우울증 연기를 하다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단다. 그래서 시체 연기를 별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많은 연기자들이 시체 대역을 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들었다. 자신에게 닥칠 불운을 미리 피해가고 싶은 심리가 깔려있는 것일까? 그들이 꺼리는 일은 틈새 시장이 되어 시체 연기로라도 생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 나는 돈만 있다면 시체 연기 따위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시체 연기를 위해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연기를 하고 돌아온 날은 진이 빠졌다. 마치 숯이 들어갈 때 앵글의 내 혼과 생명력도 함께 담겨서 자꾸만 소멸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체 연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계속해서 침잠해 갔다. 가만히 들어 누워만 있는데 왜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죽은 사람의 삶은 산 사람의 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시체 연기 후 끈덕지게 달라붙은 죽음의 기운이 아직도 내 어깨에 붙어 있음이 분명했다. 다음 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시체 연기 하나가 펑크가 나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가를 받아 급히 나서던 참이었다.
방송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트럭에 치여 죽었다며 동네에서 자주 발견되던 녀석이라고.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졌다. 제발, 제발 아니길. 언뜻 축 늘어진 까만색 꼬리가 보였다. 누군가 녀석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 인도 쪽에 올려두었다. 나는 가만가만 고양이 사체를 향해 걸어갔다. 검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미 뻣뻣하게 굳어버린 팔 다리가 신문지 밖으로 삐져나왔다. 깜순아. 숨이 멎은 깜순이는 큰 트럭에 치여 튕기듯 나가 떨어졌지만 겉으로는 아주 깨끗했다. 트럭 운전수는 잠깐 내려 깜순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발로 툭 차서 한쪽으로 비켜두고 재수 없다는 말을 연발했다고 한다. 아침부터 재수 없게 고양이가 죽고 난리야. 오늘 정말 재수 없네. 더럽게 재수 없게 생겼네. 진짜 재수 없는 운전수는 별반 죄책감도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던 것이다. 졸지에 재수 없는 고양이가 된 깜순이는 피를 흘리지도 않고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죽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깜순이를 안아 올렸다. 찬 바닥에 녀석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깜순이의 시체를 안고 동네 뒷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다며 내가 깜순이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 두렁거렸다. 누구도 깜순이의 마지막을 책임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어제 저녁 갸릉갸릉 울던 녀석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던 것일까? 나는 담당 PD에게 가족이 상을 당해 오늘 촬영은 힘들 거라고 문자를 보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내 마음에서 깜순이는 이미 내 가족이었던 것이다.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모습이 보이면 반가운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불현듯 나를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가 깜순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대신해 깜순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래도록 씻었다. 나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씻는 준엄한 의식을 치르듯 오래도록 씻었다. 머리를 감고 나니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도 말끔하게 빠졌다. 어쩌면 나는 시체 연기를 그만두고 싶은 어떤 이유를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내 삶인데도 나름의 핑계거리가 필요했다. 돈 앞에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있었고 꿈을 쫓는 삶이 아닌 되는 대로 사라지는 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색을 칠하고 다시 씻으면서도 다른 일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다. 찬물로 마무리를 하니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다시금 이력서를 쓴다. 언제부터 우리 청춘들의 삶의 목표가 정규직이 되었을까요? 기성세대로서 왠지 고개가 숙여지는 글입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백수로서의 낭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선택받지 못한 삶이 시체와 같은 삶이라 합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도 언젠가는 밝은 빛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인공이 뿌연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금 이력서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청춘들에게 부탁하고 싶네요. 정말 힘들면 부모님에게 기대도 된다고요.